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권대감이지 제 3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30강에서는 문장의 구조를 갖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의 문장의 구조는 여기에 쓰여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보호 명사, 주어 보호 형용사, 주어 보호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동사, 주어 목적어 목적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보호 동사. 즉 영어의 SV, SVC, SVO, SVOO, SVOC, V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추가로 2개의 보호 형태가 있다. 그래서 7가지의 문장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어를 처음 배우거나 또는 초급이거나 중급인 분들이 한국어를 가장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국어의 어순이 다른 언어와 즉 영어나 베트남어나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나 중국어와 같이 어순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문장의 구조를 갖고 단문 형태로 어떤 문장의 구조 있는지를 갖고 예문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단어 하나가 어떠한 품사인지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품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문장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어순을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특히 배우는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OW1H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 W 속에는 when, who, when, where, why, with whom, how 이와 같이 5개 W의 in H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어의 문장 구조에 봤을 때는 주어가 있고 이렇게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그룹핑을 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그룹핑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라고 하면은 우선은 문장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문장의 구조를 예문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구조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7개의 문장의 구조가 있는데 예문을 제시하면서 어떤 문장의 구조에 해당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한 예를 들면은 가게에 가다라고 있습니다. 자, 가게에 가다는 얘기는 가다는 것은 영어로 go입니다. 어디에? 가게, 샵 또는 CVS, 컨비니언스 스토어 같은 가게에 가다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에는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붙어서 가게라고는 명사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해서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거의 동사의 주체는 누구냐? 여기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하는 사람이 주제가 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여기서 생략이 됩니다. 나는 가게에 가다 또는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라고 하는 이 종결의 어미는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합니다. 자, 가다라고 하는 동사 어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미가 변화돼서 여러 문장을 만들어 갑니다. 나는 가게에 가고 있다. 나는 갔다. 그 다음에 갔느냐. 가자. 가니까. 가면 등과 같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에 가다고 하는 것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면 주어고 요거는 부사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다라고 하는 자동사에서 SV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즉 주어 동사의 문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문제를 제가 한번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싸다. 가격이 싸다는 얘기는 제품의 가격이 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의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이 명사고 이가 조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싸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품사로 동사인가요? 형용사일까요? 한국의 원어민들도 어떤 경우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가 잘 구분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한 가지 팁을 준다고 하면은 첫 번째 명령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뭐 해라. 두 번째는 진행형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진행형.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봅니다. 진행형은 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명령문은 뭐 해라라고 합니다. 가라, 먹어라, 놀아라, 읽어라, 들어라. 이와 같이 뭐 해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문입니다. 자,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는 이게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다 해서 주어가 됩니다. 그럼 싸다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명령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 다가 변하면 어떻게 뭐 해랍니다. 싸라? 싸져라? 싸고 있다? 말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고 있다란가 뭐 해라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SC의 형용사형이 돼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SC 형용사의 이 문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또 예문을 갖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하는 문장 구조에서는 아주 단문 한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만 갖고 설명을 드립니다. 한국어에는 자, 한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문이라고 합니다. 단문. 근데 이거는 짧은 문장이 아니라 문장이 한 개 있는 것을 단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문장에 문장이 두 개 있는 복문도 있습니다. 또 세 개, 네 개로 연속돼서 하는 문장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복문이라고 합니다. 복문. 이거는 두 개 이상의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을 때 복문이라고 그러고 단문 하나, 문장 하나가 있는 것은 단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장의 구조에서는 단문 위주로 이와 같이 7개의 문형을 갖고 해당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보세요. 가방을 매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방을 매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가방은 책을 담거나 또는 다른 저기를 매는 게 가방을 요게 목적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전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목적어죠. 뭐다? 매다. 매다는 어깨에다 매는 걸 얘기하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또 생략이 되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할 때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다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매는 문장 하나하고 가다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SOV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을이 되고 어떤 때 이가 붙으면은 가방이 가볍다라고 하면은 자 보세요. 가방은 명사가 여기가 똑같습니다. 여기도 가방이 있고 여기도 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형용사가 가방이 무겁다. 자, 무겁다고 하면은 헤비한 겁니다. 헤비, 무겁다 이거죠. 근데 뭐가 무거워요? 가방이 무겁다 이제.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고 무겁다가 뭐냐? 이게 바로 형용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 보호입니다. 보호. 그래서 여기에 SC 형용사에 해당되는 문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가방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어떤 때는 목적어로 쓰이고 어떤 때는 주어로 쓰이잖아요. 같은 명사인 가방이 이 문장에서는 위의 문장에서는 뭘로 쓰였죠? 목적어로 쓰였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문장에서는 주어로 쓰였다는 얘기죠. 그럼 같은 명사라도 명사 뒤에 나오는 이 조사가 을이 붙느냐 목적격 조사인 을이 붙느냐 또는 주격 조사인 이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대명사의 명사의 역할이 달라진다. 이것을 아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조사가 붙느냐는 것은 뒤에 나오는 동사가 결정을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보십시오. 또 이제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감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연습을 하면은 익숙해집니다. 자, 어떻게? 나는 이게 뭐죠? 나는 주어예요. 주어. 그다음에 감자를 이게 뭐죠?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의 목적어가 됩니까? 여기서 좋아하다는 동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SOV의 이 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나는 감자를 좋아한다. 나는 라면을 좋아한다. 나는 김밥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이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신은 무엇을 좋아해요? 나는 김밥을 좋아해요. 나는 아얌고랭을 좋아해요. 그렇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러한 SOV의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따라와야 된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건강이 헬스죠. 건강이 나빠지다라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나빠지다. 자, 나쁘다라는 것은 형용사예요. 나빠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은 요거는 무엇이 나빠져 동사입니다. 나빠지고 있다. 나빠져라. 저도 이것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건강이 나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요게 뭐냐면 주어입니다. 요게 여기서는 아마 형용사일 겁니다. 나빠지다는 건강이 좋아지다도 형용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오늘은 주로 목적어 만드는 SOV 형태로 자, 게임을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똑같습니다. 반복됩니다. 나는 이게 뭐냐면 주어 무엇을 게임을 좋아한다. V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렇게 되죠. 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단문 짧고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고 여기서 나오는 SV, SC 명사, SC 형용사, SOV까지를 CV, OV까지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문형을 즉 문형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단어의 문제만 있습니다. 그 단어의 문장을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은 은는이가 을를 에에게 에서와 같은 이러한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만 이해를 하면은 갖다가 대입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게임을 좋아하다, 수학을 좋아하다, 영어를 좋아하다, 한국어 배우기를 좋아한다. 이와 같이 이 명사에 여러 가지를 놓으면서 을만 붙으면은
SOV의 문형을 만들 수 있다. 문장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한국어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장의 구조를 갖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간단한 걸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문장으로 복문을 갖고 이와 같은 문장의 구조를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시간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